납북어부 김용태 씨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30년 만에야 간첩 낙인을 지운 김용태 씨는 국가기관이 간첩을 조작하는 횡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한탄했습니다. 강원도 삼척, 지난 1971년 13살 나이에 올라탔던 오징어잡이 배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해야 할 배가 육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파도가 원체 세고 일어나 놓으니까 그 다음 날에 멀리 육지가 보이는데 배에 오래 탔던 노인이 한 분이 여기가 어루저지선 부근이다. 그러니까 배를 돌려가지고 빨리 내려가자 이러더라고요. 배를 돌려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북 경비정이 세 대가 나오면서 배를 돌리라고 길을 흔들고 이래야 돼요. 그렇게 고향 어른 20여 명과 함께 납북 어부가 된 김용태 씨. 이듬해 남으로 송환돼 수산업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고의로 북에 간 게 아니었어도 어쨌든 분단 국가니까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 13살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김용태 씨는 재수없는 경험 한 셈치고 조심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어. 그리고 12년이 훌쩍 지나간 1984년의 어느 날 경남 마산에서 4살 아이를 둔 가장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에게 낯선 남자 3명이 찾아왔습니다. 강릉 보안대로 끌려가 한 달간 고문을 당한 끝에 10여 년 동안 간첩 활동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아니 12년 전의 일로 다시 잡혀갈 줄 누가 알았겠어. 이 순간부터 김용태 씨의 인생은 파탄이 난 거야. 막무가내로 잡아가서 전두환 그 악랄한 권력의 필요에 의해 김용태 씨는 간첩으로 활용이 된 거야. 얼마나 일생이 떳떳하지 못하면 자기 권력이 위태로울 때마다 애먼 희생자를 만들었는지 현대사를 알게 될 때마다 욕지거리가 올라와. 증거 사진을 조작하는 동안에도 순순히 응해야 했습니다. 간첩이라는 증거를 김용태 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찍었대. 포즈도 시키는 대로. 김용태 씨도 그 사진이 자신을 올가맬 증거가 될 거란 걸 알았지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 어차피 그 뭐 안 하면은 내가 죽든가 내 죽는 거는 괜찮은데 가족들 전부 다 그래가 잡아 있겠다 하니까 뭐 가족들이라도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래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가족들이 그래 관련돼 있다면 지금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2년 6개월을 갇혀있는 사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소 뒤 고향을 찾았지만 가족과 친지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잡혀가고 김용태 씨에 남겨진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언론에 나오는 대로 경찰이 말하는 대로 진짜 간첩인 줄 알았을 테니까 말이야. 그 당시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사상교육으로 빨갱이 간첩은 퇴역 죄인이었으니까. 수소문 끝에 간신히 만난 19살 아들은 간첩 아버지를 원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3일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구경도 하고 3일을 딱 같이 놀아주더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입니다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인연을 끊자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한강에서 투신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게 밝혀지고 간첩짓을 안 했다는 게 밝혀지고 떳떳하게 고향 사람들 와가지고 봐라 내가 죄가 없었잖아. 그러고 고향에서 진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객지로 뜯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들 모두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비겁한 심리야. 우리는 남에 대한 비판은 아주 쉽게 해. 뒷담화, 작은 소문만 들어도 타인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주며 수군거리는 행위들, 그리고 그저 타인을 욕하고 폄훼하는 데서 오는 저질적인 쾌감. 이런 인간의 부끄러운 본능이 사상적으로 세뇌된 악의 단어, 북한, 간첩 이런 프레임과 만나서 시너지가 난 거지. 뭐라고 부르던 중세의 마녀사냥은 모든 시대에 항상 있었던 거야. 다들 욕하니까 너도 나도 욕하면서 혐오하고 배척하는 그 가짜는 인간의 어줍지 않은 잔인함이 김용태 씨에겐 더한 고통이었을 거야. 그런 편견과 혐오 속에 살아야 했던 김용태 씨의 아들이 19살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용태 씨의 삶도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데 아들까지 자기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 너무 마음이 아파. 고문에 못 이겨 거짓으로 쓴 자필 진술서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영장 없는 구금과 고문에 의한 자백 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던 날 법정에서 재판장한테 진짜 엎드려서 큰절을 했습니다. 간첩 낙인이 30년 만에 완전히 지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둘째 형님이 지금 한 3년째 그 정신만 살아있지 식물이 거의 난 것이요. 그래서 자리에 누워 있는데 지난번에 가가 형님 내가 이래 돼가지고 재판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걸리더라고요. 민사법정에서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것이 김 씨에겐 자그마한 위로가 됐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다 하고 국민을 지켜줘야 할 국가가 말이야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리고 이런 김 씨의 손을 꼭 붙든 한 사람. 재심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도왔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이명춘 변호사입니다. 보수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민변, 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엄청 비난하더라고.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세우던데 그게 다 누구 덕분이겠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낸 거짓 이미지인 거지. 악하고 치사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미워하지. 지들도 본능적으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야. 자신들이 선하지 못하다는 열등감에 좋은 사람, 선한 사람들을 더욱더
벌떡 꼬투리 잡아 그 전체를 매도하고 더럽히는데 아주 열심이지. 그런데 정신들 차려. 민변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누굴 돕고 있는지 힘세고 못된 권력에게 엉덩이를 까고 교태를 떠는 양아치들보다 훨씬 더 고귀한 생명이야. 그런데 그 양아치들이 돈 좀 있고 목소리가 좀 크다 해서 언론을 통해 이 민변을 오히려 나쁜 집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 때부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간첩사건 조사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납북됐다 귀환한 3,000명 이상의 어부들 가운데 수년이 지나 다시 간첩으로 처벌받은 103명에 대해 조작 의혹이 짙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중 25명에 대해 불법 구금과 고문 사실을 확인해 재심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어쨌든 이 민변 소속의 변호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법을 잘 모르고 나쁜 권력에 휘둘림을 당한 약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배운 법을 가지고 김용태 씨가 국가에 대항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 진실화해위원회도 누가 만들었어?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야. 가해자 독재 권력은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의 국민들 목숨은 개미 목숨만큼 하찮게 여겼어. 그래서 학살도 마구 하고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필요에 의하면 얼마든지 누구든 데려다가 죽일 수 있었던 거야. 민주 세력에서 대통령이 된 자들이 고문하고 간첩으로 누명 씌우고 빨간이로 만들어서 대량 학살을 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던가? 한 건도 없어. 민주 세력에서 대통령이 된 자들은 당신과 나와 같은 아무 권력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 하나라도 마련하려고 노력했고 나쁜 권력에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을 뒤늦게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든 제도든 만들었던 세력이야. 그런데 실상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에서 더 많이 듣게 되는 건 이 민주 세력에 대한 험담들 뿐이지. 이 나라를 50년 동안 꾸준히 지배해오고 헤쳐먹어오던 세력들이 간판은 보수라고 걸어놓고 그 집단에서 내세운 대통령들이 해오던 악행들을 이제라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길 바래. 그러나 이명박 정부 중반인 2010년 말 과거사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되고 맙니다. 무얼 뜻하겠어? 이 이명박 정권도 우리 힘없는 국민들을 위하는 정권이었을까? 중단이라는 건 돈줄을 끊어서 더 이상 이 오래된 이기적인 기득권 수구 세력의 더러운 과거를 파헤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야. 이후 변호사로 복귀한 그는 김용태 씨 사건을 포함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30여 건을 떠맡았습니다. 무엇보다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확인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변호사 사무실 가서 잘 안 받아줘. 확인을 내가 처음 만난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그런 사건 갖고 오시라. 하겠다. 요성 씨 사건이나 이런 과거사 사건이 양태를 달리해서 계속 이렇게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사 사건이 좀 유의미하고 현재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김용태는 간첩이라는 그 인식이 30년 동안 바뀌어왔거든요. 그게 뭐 짧은 시간에 그게 쉽게 지워지진 않거든요. 거기라도 나오면은 어디 식당이라도 하나 빌려가지고 그때 당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실 이래가지고 내가 누명을 벗었다.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아무 잘못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해올 수밖에 없었던 김용태 님이 그래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누명을 벗고 비뚤어지지 않고 선한 눈빛으로 살아계셔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야.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존경하고 감탄해야 할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나 같았으면 흑화되었을 거야. 복수심에 비뚤어지거나 세상을 비관하며 등졌을지도 모르지. 남을 속여서라도 떼돈 벌어서 거치장만 번지르르 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성공했다고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겪고도 이러한 억울함을 겪고도 비관하지 않고 인간 내면의 가치를 지켜낸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돼. 1969년 5월 28일 대동호와 대양호를 비롯한 23척 150명의 선원이 거진항으로 귀환했다. 선원들은 귀환과 동시에 150명 전원이 강제 수용된 채 신문을 받아야 했다. 세 차례에 걸쳐 2주 동안 이뤄진 신문엔 영장도 동의서도 없었다. 불법 구금이었다. 조사실엔 북한의 지령을 실토하라는 경찰의 일방적인 강요만 가득했다. 이 새끼들은 꾸준하게 단순하고 무식해. 무조건 북한. 일단 족치려면 써먹는 방법이라고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지. 머저리 같아. 직접 고문하고 조사했던 그 조사관 개인의 악마성일까? 그 사람만 잘못일까? 그 사람 한 명이 잔인하고 못돼서 이 억울한 어부들을 마구 고문하고 북한과 연결을 시킨 걸까? 아니야. 이들은 명령을 하달받았을 뿐이야. 그리고 폭력을 휘두름에 점점점 둔해진 거지. 공무원 사회에서 명령을 내리는 상부에서 폭력과 악마성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구 휘두를 수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직접 피를 손에 묻히고 고문했던 쫄따구들만 악마일까? 그 짓을 시키고 허락한 지배자는 아무 죄가 없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욕스러운 고문도 자행됐다. 새파란 젊은 아들인데 옷가파에 채우고 알몸대기를 벗게 만들고 물고문 무슨 배를 5만 가지 고문을 다 받고. 1969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최순복 씨 등 어부 15명을 태우고 조업하던 조기잡이 어선이 북에 납치됐습니다. 평양으로 끌려간 이래 먼저 잡혀간 사람들 가니까 한우천명 있더라고요. 우리도 가니까 한우천명 1반, 2반, 3반으로 나눠 있더라고요. 발전에 가서 날마다 국민식이 주는 거예요. 북에 남도록 해 대남선전에 이용하려 한 겁니다. 선조와 최 씨 등은 남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해 4개월여 만에 어선과 함께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린 건 환대가 아닌 경찰과 검찰의 수사였습니다. 법 밖으로
의자에서 다름해놓고는 그런 걸 콧구멍에다 붙고 있어요. 2주 좀 냉기를 두드려 맞았어요. 어선 두 척도 국가에 빼앗겼습니다. 돌아온 어부들은 방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1년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형을 마쳤더니 이번엔 간첩 누명이 가족까지 올감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14일 만에 서류를 떼다 귀환한다.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로 직장생활 하루도 못하고 3,000명이 넘는 귀한 납북 어부 중 피해자로 인정된 건 고작 9건, 0.2%에 불과합니다. 납북됐다는 이유로 수십 년 간첩으로 낙인 찍힌 삶. 이들의 고난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고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 옛날이라서 고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권이 중시되지 않는 게 당연한 시대라는 건 없어. 그 시대에 어떤 권력자가 지배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아무리 옛날이었어도 민중을 사랑하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국가의 수장으로 자리했었다면 저런 고문 같은 건 있을 수도 없었을 거야.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게 된 사람들도 없었을 거야.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떳떳하지 못한 인간들이 도둑놈 마냥 권력을 훔쳐서 자신들의 것으로 억지로 만들었으니 매 순간이 얼마나 후달리겠어. 그 태초부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고 폭력을 써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지. 이런 권력이 좋아? 이런 권력 밑에서 지배나 당하면서 수탈당하고 싶어? 내면에 자신감이 없는 만큼 그 반대급부로 잔인해지는 거야. 이런 박정희 전두환이 존경스러워? 박정희가 못 사는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줘서 경제개발을 해줘서 그저 훌륭해? 아니, 나는 박정희 전두환이 최고의 부자국으로 만들어줬다고 해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이처럼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인생이 망쳐진 사람들은 그럴만 했다거나 나와 다른 어떤 특정한 부류가 아니야. 그냥 평범한 우리들이었다고. 그냥 평범한 우리 국민들 말이야. 당신과 내가 재수 좋게 그 당시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고 해서 박정희 전두환을 좋게만 봐야 될까? GPS도 없던 시절 고기를 쫓아 조업에만 정신을 팔다 보면 망망대해에서의 정확한 위치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남겨두고 월북을 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니까요. 빨갱이, 간첩으로 낙인 찍혀 반세기를 살아온 분들이 스스로 나서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강원도 의회에서 조례로 명예회복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화면에 있는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민주당 출신이야. 민주당에 천사만 모여있는 당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민주당에는 모두 좋은 사람만 모여있는 당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수많은 시민들을 아우르는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 그나마 민주당에 있다는 거야. 이 기본의 민주당보다 더 잘하는 유능한 누군가 나중에 나타나겠지. 나타나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이 기본을 하는 것과 정반대의 정치 집단이 바로 민중에게 필요한 법안은 다 막고 방해하고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법안들만 만들기에 진심이란 말이야. 그들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드는데 열심히 일할 뿐이야. 역사를 알고 정치를 알면 알수록 그것들은 자명해지지. 그 증거들은 유튜브에 널려 있어. 강원도에서도 직접 나서 검찰의 직권 재심을 촉구했죠. 이젠 연세들이 많으십니다. 한시라도 빨리 살아계실 때 누명을 벗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사기꾼도 좋은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고 살인범도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속게 되는 거지. 납북되었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려서 울며 헤매다 겨우 엄마 품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의 손에 포승줄이 묶여지는 것을 보며 얼마나 허망했을까? 이것 봐. 이 새끼들 좀 봐. 신문 보도 등을 통제하래. 얼마나 구른 짓을 하려고,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짓을 뒤에서 하려고. 끌려가 조사를 받을 때 이미 공무원들이 어부들의 조서를 다 써놨고 거기에 지장만 찍었대. 무조건 북한에서 지령받은 거 대라고. 그런 게 없다니까 빨간이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막 때렸다는 거지. 16살에 구속이 되신 거야 이분은. 조사를 앞두고 대기 중이었는데 앞서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피곤죽이 돼서 부축에 의해 끌려 나오는 걸 보았다고 해. 이 승무원들만 비극이었을까? 이들의 가족과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 또 얼마나 힘든 여생이 지속되었을까? 당시 배에 탄 10대 어린이들은 자기 아버지 생일 선물 해주려고 알바하는 것처럼 배에 올랐다가 부지불식간 간첩이 돼버려서 인생을 망쳐버린 거야. 얼마나 슬프고 화나는지 몰라. 이들이 이 사건 이후로 제대로 사회생활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은 크게 그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분들이 그 어로 작업을 하다가 납북돼서 돌아온 직후에 발생한 사건. 그 다음에 뭐 한 5년, 10년 그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간첩으로 몰려서 경찰이나 보안대에 의해서 간첩으로 뒤늦게 조작되는 사건으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승혜와 같이 갔던 김영수 씨 같은 분 동원하면 이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간첩으로 몰아서 15년 받고 13년 살다가 나왔는데 그 가정이 풍지박산됐거든요. 아버지가 합병으로 돌아가시고 동생이 형 때문에 자살해주고 누나가 이혼당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과연 16세 소년에게 국가보안법, 방공법 처벌을 시킬 정도의 권력이라면은 제가 여기 상급이 이제 끝난 지가 불과 이제 한 4년밖에 안 돼요. 1954년 3월 6일 생으로서 김영수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귀환 후 고초를 겪고 입대를 한 김영수. 그게 그의 운명을
뒤바꿨다.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갖고 생활을 하려니까 암만 해도 힘들 것 같았어요. 장기 복무를 하면은 사회적으로 제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차라리 사회에 나와서 감시를 받고 그럴 것보다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아가지고 하사관 이제 지원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군대 내에 기하당을 조직하기 위해서 장기 복무 지원을 했다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빙고 분실에 강제로 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14개월 동안 온갖 고문을,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만난 사람 다 이름을 대라 해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와서 조사를 받고 가고, 심지어 제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도 저를 때리고 구두발로 막 구두를 벗어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살해한 게 14년이나 돼요. 보통 1년 전후에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던 다른 납북 귀환 어부에 비해 2차 간첩 조작으로 10년을 더 옥살이했던 김영수.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거는 사회에 나와서 손가락질을 받는 거. 그전에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빨갱이래. 그래서 속초에서 못 산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저 갓나 새끼 북청영감 아들 아니야? 아유, 저 빨갱이 새끼 집안을 다 말아먹고 하고 뭐 저렇게 낯짝 두껍게 댕기느냐,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난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형제들하고, 그러니까 가족이었죠. 풍지박산 돼버리고, 나하고 이제 같이 댕기던 동창들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완전히 외면할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귀환 후 대공용의자라는 꼬리표를 채워 끊임없이 감시했던 경찰과 보안대. 납북 귀환 어부들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필요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졌다. 시를 쓰고 문학도 운동도 많이 하고 싶었고 그림도 그리고 싶었고 진짜 꿈이 부풀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20대부터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청춘 일생이 없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래 됐네요. 정말 가슴 아픈 그렇게 되고 말았고, 크게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수가 그렇게 됐구나. 저는 진짜 몰랐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2022년 9월 7일 북한에서 돌아온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날이다. 그 시대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 다시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 사람도 괜히 눈물 나네. 똑같은 인간이다.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인간이다. 그 기본적인 것만이 소원으로 남을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을지 너무 마음이 아프지. 처음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건 나쁜 권력이었지만 그 후에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편견 속에 가둬버리고 회피하고 모욕한 건 바로 또 똑같은 평범한 우리들이었을 거야. 저 어부와 똑같이 권력 없고 평범하고 비루한 사람들, 그들이 2차 가해자였던 거지. 참 비겁하지.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이. 반세기도 더 지난 일, 그렇다고 그냥 기억 속으로 묻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 납북이 됐고 왜 당시엔 월북으로 판단을 했을까요? 국가공포로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무죄시켜주고 명예회복시켜주고 그 사람들 보상 다 해줘야 된다고. 계속 24시간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따라 붙여가지고 같이 사는 거야. 24시간 뭐 일도 해라 못 된게 그 풀다 온처럼 계속 고문 들이대는 거예요. 입어가지고 작을 물리고 밧줄을 묶어가지고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불꽃이 파랗게 팀이 됐나 등이 여기 파버렸는데, 그리고 한쪽 다리를 아주 때려가지고 아주 다 조작이야. 뭐든지 아주 불쌍한 사람, 변호사도 못 사고 이런 사람을 갖다 가서 딱 씌워놓으면 나들은 수사비 타먹고 진급 떼고 정치력을 이용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무죄를 다 시켜주고 명예회복을 다 시켜줘요.